이 나이듦 그리고 노화는 다릅니다. 나이듦은 뭐냐?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집니다. 그러나 노화, 즉 늙는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늙지 않은 건강한 상태로 온전하게 장수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김소영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셀프로 실천하실 수가 있어요. 첫째, 공복입니다. 하루에 최소 12시간 공복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바꿔 말하면 장을 쉬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식사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첫 식사 사이에 최소 12시간의 휴식을 주는 겁니다. 이 시간이 바로 몸 자체를 재정비,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공복은 바로 8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8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내장 속의 음식물들이 소화할 게 하나도 안 남은 거죠. 진정한 공복이 되면 우리 위장이 휴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소화 대신 불필요한 세포들이 쌓여가는 걸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공복이 12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간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세포들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간이 청소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소화 시스템은 휴식을 취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또 항노화 호르몬이자 지방을 태우는 역할, 항염증 작용을 하고 새로운 단백질 구성물질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공복 18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지방대사가 우리 몸 전신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육에 있는 지방을 뺏어 쓰는 청소도 시작되는 건데요. 세포 염증이 줄어들게 되죠. 에너지가 고갈되기 전까지 우리 몸을 청소하는 최적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먹어 치우는 것하고 좀 닮았다. 그래서 스스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오토 그리고 먹다라는 뜻의 파지를 합쳐서 오토파지 이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오토파지 공장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공장이 가동되는 사람이 있고 공장이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포 속 쓰레기가 계속 쌓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 단백질 부산물들이 쌓이고 또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재활용을 못하니까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만성 질환과 또 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오토파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무조건 굶어야 돼? 적게 먹어야 돼?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존 회로를 건드릴 만큼만 자극을 주면 되는데요. 이 자극의 스위치가 바로 공복을 일정 시간 유지하는 겁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2-3번의 식사를 평소의 양대로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소화기가 쉴 수 있도록 공복을 유지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은 언제?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힘차게 난 후에 먹는 겁니다. 입 심심하다고 해서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꼬르륵 소리를 사랑하세요. 이 소리가 날 때마다 나는 젊어지고 있고 내 살은 빠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당뇨 그리고 신장병 질환이 있는 분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식이요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푸콩이라든지 브로콜리, 양배추, 오이, 토마토 같은 욕황색 채소, 베리류들 있죠?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포도 같은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녹황색 채소에는 장수 유전자, 시르토인의 스위치를 켜는 원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DNA 손상을 억제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나라 들기름 정말 최고의 혈관 보약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가급적이면 그냥 들기름 말고 냉압착 생들기름. 하버드 의대에서 만성염증에 추천하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도 반드시 요건 드세요 추천하는 게 바로 건강한 기름 많이 드세요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공급원. 여기서 추천하는 최고의 항염증 오일이 바로 올리브 오일, 호두 오일, 아마시 오일입니다. 콜레스테롤과 심장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추천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들기름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 추천한 올리브유, 아마시유, 호두 오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좋은 기름에 조건이 있습니다. 오메가3 함량이 높고 오메가3 대 6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게 건강에 좋은 기름입니다. 생들기름 어마어마하죠. 다중 불포화 지방산 비율 보실까요? 80%. 그 중에서도 오메가3가 60%, 오메가3 대 6의 비율도 4.29. 모든 면에서 챔피언입니다. 사실 올리브 오일 좋다고 하는데 들기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이 들기름이 K 헬스 오일로 알려져 가지고 한때 섭취 붐이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다만 좋은 들기름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이 들기름은 굉장히 예민한 기름입니다. 그 말은
경우는 산패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고온에서 열을 가하잖아요. 그럼 영양 성분이 파괴될 가능성, 그리고 발암물질 1군이죠. 벤조피렌의 유발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들기름을 선택할 때는 냉압착이라고 표기가 된 거를 고르셔야 돼요. 냉압착 표시 안 되고 저온압착, 전통압착, 저온 추출압착, 생압착 이런 표현 들기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통들깨를 딱 한 번만 짜라. 두세 번 짜고 우리가 아까우니까 볶아서 다시 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곤란해요. 기름량은 늘어나는데 산패는 급속히 진행됩니다. 냉압착으로 딱 한 번만 짜낸 올리브유를 우리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들기름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처럼 통들깨를 냉압착으로 딱 한 번만 짜낸 기름이 진짜 좋은 생들기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름인가 싶을 정도로 싱싱한 풋내가 날 겁니다. 계속 먹다 보면 탄내 나면서 고소한 그런 향이 아니라 좀 맑고 순한 고소한 향이 퍼진다. 아, 이게 바로 냉압착 생들기름이구나 하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음식, 정제당에서 멀어지세요. 흰쌀밥, 떡빵, 국수 같은 정제탄수화물과 단순당, 이게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암세포의 먹이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발생에 영향을 미쳐요. 미국 뉴욕대학 연구팀이 약 3,2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 그리고 암 발생률을 2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정제탄수화물과 가당식품을 많이 먹은 남성은 전립선암 걸릴 위험이 3배 높아졌다. 반대로 비정제탄수화물, 통곡류, 견과류 이걸 많이 먹은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무려 67% 낮아졌다. 우리가 정제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지방세포가 늘어납니다. 지방세포가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유방세포의 에스트로겐 노출이 더 많아지겠죠. 혹이 잘 생기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성호르몬은 우리가 당 섭취가 높잖아요. 그럼 5알파 리덕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가 돼서 혹이 잘 생기게 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라든지 탈모, 또 여성은 혹이 잘 생기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정제탄수화물 이 조합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당 지수가 낮은 음식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이 당이라고 하는 건 노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더 나쁜 건 뭐야? 탄산음료, 주스, 사이다, 콜라 이런 것들 빠르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 분비도 많이 됩니다. 그러면 혈당을 급격하게 낮아지고 음식물을 먹어야겠어 이런 배고픔의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혈당이 널뛰듯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게 되면 인슐린을 평소보다 더 과도하게 분비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 몸이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해버려요. 당뇨병이 되거나 지방 합성이 더 활성화되는 거죠. 사실 40대, 50대 동맥경화 환자가 늘어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적어도 60살이 돼야 걱정을 했는데 그 큰 원인이 바로 식습관, 특히 과식과 스트레스, 밥거르고 불규칙한 식습관, 기름지고 짠 음식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혈관 내피가 손상되고 상처가 유발돼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당뇨, 고혈압 환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혈관 망가진 속도가 빨라지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 좋은 영양제 찾는 것보다 바로 나쁜 음식 안 먹는 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80점은 돼요.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세 번째 방법, 바로 잠입니다. 최소 6시간 수면하세요. 잠자는 시간은 휴식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고장난 것을 복구하고 인체 조직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슬립뎁이라고 우리말로는 수면 부채라고 합니다. 적정 수면 시간보다 적게 잠을 자잖아요. 그 부족한 잠이 계속 누적이 돼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날 자야 될 잠을 다 못 자면 부족한 잠이 내 몸에 빚으로 작용된다. 수면 부채와 만성질환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불면은 염증 반응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잠이 부족하게 되면 비만,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다양한 만성 질환의 발병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 몸에 이렇게 수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 성분이 뇌 활동으로 쌓인 부산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청소로 깨끗하게 씻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되면 우울증과 관련이 깊고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요. 깊은 수면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체는 손상된 세포 그리고 DNA를 복구하고 건강한 새로운 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딱 일주일만 여러분들이 실천하잖아요. 3가지만 건강하게 바꿔도 놀랄만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